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번 달이죠? 잘 지내셨나요, 태용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꽃도 많이 폈는데 벚꽃 좀 보러 갔다 오셨나요? 저희 동네에 많이 펴서 그냥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진 않으시고요. 네. 좋더라고요, 벚꽃 피니까. 너무 예쁘죠? 네. 생각보다 근데 일찍 핀 것 같아요, 올해는. 맞아요. 그쵸? 네.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번 달 퀴즈 정답자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는 그 화면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정답을 발표하면 저번 달 퀴즈가 이거였어요. 디디와 태용쌤이 공항에서 이용하지 않은 시설은 뭐였는가 였고요. 정답은 3번 약국이었습니다. 약국. 약국은 저희가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마지막 쪽에 또 퀴즈가 있으니까 다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 오늘의 주제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친구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로 얘기를 안 나눴다는 게 놀라울 만큼 꽤 크고 비중이 있는 주제죠. 그렇죠.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전에서 친구의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귀어서 정이 두터운 사람을 뜻한대요. 어려운데요? 저 사전에 항상 좀 어렵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서 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태용쌤은 친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질문이네요. 친구가 많냐? 왜요? 뭐 어떤 게 어려워요? 친구가 많은지 적은지 생각해 보려면 그러면 친구란 뭐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친해야 친구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친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친구의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태용쌤이 생각하는 친구란 어떤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친구란 별 용건 없이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편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과 네. 그리고 직장 동료?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 친구가 뭐가 다른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거 하나가 생각났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것만으로 나눌 순 없겠죠? 신기한 기준이다. 그쵸. 그 기준으로 하면 그 디디님이랑 저는 친구는 아니죠.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네. 얘기할 거예요. 저의 생각도 곧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어느 정도 같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같이 뭐 함께 뭐 어딜 갔다거나 얘기를 많이 했다거나 하는 그런 추억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나이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 나이? 저는 그래요. 제가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뭐 제 친구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 사전에는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용쌤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같아요. 뭐 어제 만났어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친구라고 할 수도 있죠. 친구예요 이렇게. 아닌가? 제 친구예요 이렇게. 아닌가? 어떻게 하면 왜냐면 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제 저는 만난 마음의 거리가 너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되게 막 예를 들어 SF 애니메이션 덕후예요. 매니아. 엄청난 매니아인데 주변에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디 박람회 엑스포 같은데 아니 뭐 코미콘 같은데 갔다가 너무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는 오늘부터 친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태용쌤한테는 관심사도 좀 큰 부분이네요. 친구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냥 가볍게 친구, 버디 이런 느낌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친구일까지가 되려면 저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렇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많은 시간을 보냈거나 뭐 오랜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경험을 같이 나눴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네요. 대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디디와 태웅은 친구일까 아닐까 문제. 태웅쌤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해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친구인가 그래요? 아닌가.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곤란한 여전히 말씀을. 의견 같나요, 태웅쌤?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좀 비즈니스 파트너 느낌 아닌가요? 네. 저도 친구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사실. 네.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서. 장난이고 맞아. 여기서 중요한 그 얘기가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친구라고 해서 더 가깝고 더 소중하고 이렇지만은 않고 뭐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저는 동료가 더 중요해질 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죠. 비즈니스 뭐라고 하셨죠? 비즈니스 파트너. 그렇게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진다.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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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되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새로 친구라는 사람을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요즘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저한테 큰 행사가 생겨요.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런 경조사라고 하죠, 한국에서. 그러면 초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뭔가 동료들을 지금은 더 많이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들보다. 그래서 뭐 친구는 많지 않지만 동료는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를 새로 만든 적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성인 되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쵸. 거기서 만난 분들은? 친구죠. 근데 그게 되게 특수한 환경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인생에서 보통 학교 다닐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 같이 있는 친구들. 근데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에 얘네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얘네들은 또 얘네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는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같아요. 근데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동료 느낌이 아니었나. 오, 목적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와 같은 밖에 뭐 찍기 위해. 네. 네. 그럼 태용 쌤은 수업도 가끔 하시거나 뭐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거 얘기해도 괜찮아?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면요? 아유, 친구는 아니죠. 그러면 뭐죠? 그 관계는? 지금 엄청 상처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의 저의 전부. 뭐야? 아니, 특정하게 좀 가까워진 분들이 있잖아요. 있나? 아, 딱히 없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친구라고 부를 만한? 네. 아, 그분과는 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분이 저한테 목적이 있었겠죠. 아, 제 콘텐츠를 보고 가까워진 사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더 궁금해해서 들으려고 했거나 뭐 어렵네. 맞아.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찾으면 있어요. 예를 들면 혼자 있기 싫은 목적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아요? 약간 저는 그래서 친구가 좀 공감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같은 놀이터에 모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도 그냥 내가 활동하는 에리아, 나의 놀이터 같은 곳이고 거기에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성인이 돼서도 저는 지금 뭐 언어 공부 아니면 유튜브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또 친구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디디님은 학생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친구가 된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수업료는 친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죠. 저도 맨날 어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돼요, 학생분들이랑. 그러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더 이상 이제 수업료를 받기가 미안하다 해야 되나? 그쵸. 네. 그게 딜레마예요. 그 친구비. 맞아요. 그 한국어 선생님 면접 볼 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 딸 때 저는 시험 보고 면접 봐서 따는데 그때 막 한국어 문법 질문도 하고 선생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질문도 받는데 그때 학생들이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고 교실 밖에서도 뭐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실에서만 딱 가르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야만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의 대답일 뿐이고 네. 정답은 모르죠. 왜냐면 제가 만난 선생님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많겠어요. 따로 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싶어하는 학생들이. 근데 그런 분들한테 다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뭐 따로 안 만난다라고 거의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그저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좀
분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막 컴프리헨서블 인풋 코리안 라이브 할 때도 막 그런 말 한 적 있거든요. 막 태용 쌤 한국에 가면 부산에 가면 뭐 맛있는 거 사줄게요. 뭐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는 그냥 모니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 확실히 네. 좋다. 좋은 전략인데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웃으면서 어, 얘기하는 거죠. 맞아. 이거는 유튜버니까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성인 돼서 친구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또 주변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친구가 되는 거랑 좀 달라요. 음, 네. 유튜버와 구독자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같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다름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패러럴, 파라소셜 관계라고 하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게 한국어로는 유사 사회 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SNS나 유튜브 같은 게 발전이 되면서 저는 저의 정보를 엄청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들은 누군가와 제가 만나면 조금 특이한 관계인 거죠. 현대에 만들어진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 나는 이 사람을 모르겠는데 맞아.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익숙하고 많이 알고 그리고 막 떨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다시 그 한국의 친구로 돌아갑시다. 돌아갈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친구란 어떤 관계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친구인지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태용쌤한테 친구는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럼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냥 소중하다고 말할 만큼만 소중합니다. 친구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냥 소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그건 저도 그래요. 네. 아니 아,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당장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막 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확 빌려주고 주고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성인이 되고 친구란 뭘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뭐 힘든 일이나 고민이나 이런 걸 잘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뭐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한 적도 많이 없고 막 나한테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친구 뭐 만나면 즐겁고 잘 해줘야지 정말 감사한 존재지 요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친구들이 엄청 뭐 우선순위가 되거나 막 항상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그 인생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친구는 있었지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럴란가요? 근데 이게 성향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저랑 디디님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막 항상 만나는 무리가 있는 친구들도 주변에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 항상 어디 같이 놀러 다니고 단톡방 맨날 메시지 오고 그런. 네네 그런 공동체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근데 잘 몰라서 더 궁금한데 그 친구들은 그 자주 보는 그 친구 무리들에 대한 생각이 어떨지 얼마나 그 마음이 크거나 무거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는 커뮤니티가 있는 분들 네. 이런 친구가 뭐 어느 정도로 소중하다고 느끼는지. 음. 음, 저 방글라데시 있을 때는 그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들 그 각자의 그 본인의 할 일과 그 길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 어느 정도의 선 같은 게 있었거든요. 되게 가깝고 사이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랄까 거리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그냥 좋은 부분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구나. 네, 그냥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있는 게 참 좋다. 음, 정말 좋다. 음,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누가 우리 중에 누구 괴롭히면 막 가만 안 둘 거야. 막 뭐 이런 그 정도의 무게감이라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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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 말해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건 아니었고 음. 그냥 다 각자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여서 그냥 이야기만 재밌게 나누는 느낌? 맞아. 그래서 그게 공간?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소중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친구라는 게 뭐 소중하고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음.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오.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대한다기보다 그냥 엄청 편하게 생각해서 기본적인 매너, 배려 맞아. 이런 게 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친하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친구 집에 가서 막 묻지도 않고 뭔가 막 물건을 꺼내가지고 물을 막 뭐 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완전 친하면. 이제 그런 거를 그 친구라는 이름으로 음, 그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일수록 그 인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뭐 자잘한 거 고마워해야 할 일은 고맙다고 표현하기, 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친구가 차를 뭐 타고 응, 뭐 저를 데리러 와준다거나 뭐 데려다 준다거나 할 때 뭐 그 차를 깨끗하게 쓰거나 아니면 태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뭐 주차비 같은 거 낼 때 야 내가 내줄까 뭐 이렇게 그냥 예의상으로라도 그냥 한마디 툭 던지듯이라도 그 고맙다는 걸 표현함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친구일수록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관계가 좀 오래가기 힘들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맞는가의 문제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 어떤 인간관계든 그렇겠지만 음 예를 들면 지각. 네 전 친구들이 항상 지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한 번 지각, 걔가 지각. 거의 제 시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대부분 친구들이. 근데 저는 지각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에요. 음 오히려 좋아요. 그 시간에 뭐 내가 뭐 밀린 유튜브 댓글 답장할 수 있고 그냥 내 시간으로 쓰면 되니까. 음 근데 그거를 진짜 못 참는 친구도 제가 봤어요. 네 막 엄청 화내고 기분 완전 나빠하고 그걸로 멀어진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음. 음, 뭐 물론 잘 맞기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나는 늦지 않되 아, 친구는 늦는 걸 내가 이해해주자 이거겠죠? 그쵸?
근데 뭐 당연히 친구한테 늦지 마 이렇게 말하려면 자기도 안 늦어야 하고. 근데 뭐 그게 근데 서로 괜찮으면 당연히 상관없는 거고. 음.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좀 기분 나쁜 농담을 한다던가 맞아. 막 그런 거에 마음이 상해요. 네네. 근데 꼭 그래야 뭐 우리가 진짜 편한 친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죠,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러면 태용 쌤은 어떤 분들이랑 쉽게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잘 맞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얘기가 편한 사람? 그건 당연하죠. 네. 얘기를 티키타카가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음. 그게 사실 그게 전부 아닐까요? 얘기. 그게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고 고민한 이유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음, 음. 그 사람이 어때야 대화가 잘 통할까 이걸 고민하니까 잘 모르겠던데,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잘생긴 사람? 하긴 외모 뭐 돈 연인 많은 사람? 찾듯이. 아니면 학벌 좋은 사람? 아니 뭐 그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뭐 경제 수준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뭐 이런 게 기준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가. 어, 네. 좀 오픈 마인드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아, 네. 어. 좀 그런 면이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저한텐. 고정관념, 편견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초중반 때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제 또래들이었으니까 대부분 저한테 처음 만나면 대학 어디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막 캠퍼스 대학교를 안 다녀서 음. 좀 약간 위축되는 게 있었어요. 음. 그리고 또 대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냥 세상에는. 근데 이제 네 또래면, 네 나이면 당연히 대학교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뭔가 뭐 그렇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또 제가 공익근무를 했는데 그 뭐 군대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공익 나왔다고 하면 그 또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진짜 공익 이러면서. 네, 진짜 극소수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 그 나의 뭐 배경, 뭐 환경, 그런 걸 먼저 보고 나를 파악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은 친구가 못 됐어요. 그렇구나. 네. 나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좀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네. 그런 분들 그냥 얘기를 더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더 이상은. 그렇죠.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좀 부정적인 말 계속하는 사람이랑 친해지기 힘들어요. 투덜투덜 항상 그러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네, 막 예를 들면 뭐 놀이공원에 갔을 때 줄 서고 기다리고 뭐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투덜투덜 거린다거나 그런, 네. 당연히 힘든 과정이지만 이거를 재밌게 긍정적으로 잘 보내보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좋아요. 그렇죠. 음. 투덜이 스머프들. 투덜투덜. 투덜이 스머프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저도 주변에 한두 명 있는데, 네. 근데 이미 친해지고 나서 그러길래 발견했어요. 네.
아이 뭐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품어주죠. 그쵸. 워워. 네, 다 품어줍니다. 저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 근데 첫 만남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 좀 별로 안 친한데 그러면 좀 좋게 보이지 않죠, 당연히. 그쵸. 더 안 만나고 싶죠. 예. 예. 아 그리고 저는 고민 같은 거를 털어놨을 때 약간 밈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 T적으로 상담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위로를 크게 못 받고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음. 뭔가 이렇게 힘들게 내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바라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네. 내가 맞지? 이 말이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엄청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완전 제 편, 내 편, 항상 내 편 들어주던 친구들. 거기서 전 좀 감동을 많이 받아요. 네. 그렇구나. 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 주위에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제가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털어놔서 그런가? 그래요?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태용 쌤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 훈련 받은 다정함이죠. 누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나요? 챗GPT가요. 어떡해요? 그렇게 대답하죠, 챗GPT가. 네. 그거 너무 이해돼.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냉철한 분석보다 따뜻한 그 공감을 해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몇 퍼센트 더 높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새겨 들으세요. 네. 저도 어때요? 태용 쌤은 근데 고민 같은 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뭔가 솔루션을 원해서 보통 물어보는 게 많아요? 사실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왜냐면 고민을 친구들한테 털어놓은 지가 까마득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 친구들이 제가 판단하는 그 결정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저한테 알려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떨어지는 것들.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완전히 나처럼 고민을 할 순 없고. 네. 그리고 진짜 내 상황이 돼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니? 오, 그래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안 하는 편이구나. 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저도 고민 상담을 받을 때 그래서 솔루션을 막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좋아라고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건 너가 제일 잘 아는 걸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해요. 나 남자친구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헤어질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짜증나고 저런 것도 짜증나고 헤어질까 말까 막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해요. 저한테요? 네. 여자인 친구가요? 응. 뭐 여자든 남자든 애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행동들을 해서 헤어질지 말지 고민이야. 뭐 이런. 일단 여자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럼 걔는 글러 먹은 겁니다. 선비 나오셨습니다. 선비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러한 난장판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남자애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러면 근데 재밌겠다. 네, 저 그런 얘기 좋아하는데.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좀 보통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연애 얘기. 안 하죠. 자기 연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안 하죠. 근데 저는 무조건
미친 거 아니야? 그 남자 왜 그런다니? 음, 당장 헤어져.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너가 최고다. 음. 걔는 이상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거 모든 여자인 친구들끼리 다 그런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약간 여자 커뮤니티 특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남자 뭐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근데 저는 디디님처럼 그렇게 막 무조건 야 당장 헤어져라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 네네 들어보고 그리고 제 나름의 판단을 하되 근데 결국엔 니는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장난으로. 음, 저도 편 들어주고 근데 너 다시 사귈 거지? 이렇게는 할 것 같은데 네. 전 확실히 편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음흠. 좋다. 아니 이거 친구 대에서도 얘기할 거 많긴 한데 미니게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친구에 좋습니다. 대해서. 친구 좀 짧게 끝내기 아쉬운 토픽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친구 2로 또 얘기하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 또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러면 퀴즈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란 무엇인가를 댓글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지, 뭐 내가 친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뭐 태용쌤에게 공감했는지 디디에게 공감했는지 그런 거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주제가 더 생각나면은 요모조모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하는 미니게임. 네, 그러면 이제 말로 하는 미니게임 코너로 넘어가 볼 거고요. 오늘 가져온 거는요. 우정 테스트 퀴즈 10개를 제가 검색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태용쌤한테 10문제를 10문제 너무 많나? 한 5개 물어볼 건데 네. 몇 개나 맞추는지 좋습니다. 네,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바로 푸는 거예요? 네. 오, 네. 서로 풀어볼까요? 서로? 아니 저 5문제 얘기할게요. 처음 해봐서 뭔지 잘 몰라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나의 생일은 언제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세요? 태용쌤? 몇 월까지인지만 아! 맞춰볼까요? 네, 아세요? 그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언제세요? 알아갑시다. 맞춰야 언제신가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언젠지, 생일은 언젠지, 뭐 과자 뭘 제일 좋아하는지 이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문제 생일 둘 다 몰라요. 찍는 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쵸? 모르는 거죠. 그런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10월입니다. 10월 생일이세요? 네. 전 6월 생일입니다. 가을에 태어나셨군요. 그렇습니다. 전 초여름에 태어났습니다. 네, 10월 14일이고요. 10월 14일 천사네요? 아니네요. 1014네요. 아니에요. 좀 외우기 어려워졌다. 네, 1014. 근데 그거 아세요? 매달 14일이 자잘한 기념일이 많은 거 아세요? 예를 들면 화이트데이, 네, 발렌타인데이. 네. 근데 10월 14일은 와인데이래요. 와인데이이자 정태웅 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6월 23일이고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2, 3은 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6월 23일이라서. 네. 오, 외우기 2 곱하기 3은 6이죠? 외우기 쉽네요. 네, 제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많이 주입해놨어요. 2, 3은 6 그냥 이 멜로디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이거 제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불공평한데? 얘기했나? 아 얘기했다. 불공평한데 이거? 그니까 저한테 좀 많이 질문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정말 서운합니다. 태용 쌤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 김치찜. 맞습니다. 정답. 아 근데 이 찍는 디디 1점. 게 안 된다 했잖아요. 아 찍어 보세요. 맞을 수도. 가물가물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말차 빙수? 전혀 아니고요. 육회 낙지 탕탕이에요. 아,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걸? 항상 요걸로 좀 자주 제 라이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저의 MBTI는 뭘까요? 아 알지. INFP. 아세요? 태용 쌤은 ENTJ. 맞는 걸로 치겠습니다. 왜 쳐요? 그게 한지 한 3년이 지난 거라서 근데 똑같아요? 모르죠. 아, 그때는 ENTJ. 네.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모릅니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 네. 자, 이건 쉬운데요. 4번은 저는 낯을 가리는 편일까요? 친화력이 좋은 편일까요?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태용 쌤은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낯 안 가리세요. 네. 아 근데 반반이 정답이거든요. 그쵸, 반반이죠. 네, 그 정답으로 쳐야 돼요. 3대 2고요.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까지는 어려우니까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저는 가을? 맞습니다. 전 여름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정반대시군요. 가을을 좋아. 왜 겨울 했어요? 땀 흘리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요, 전 땀 흘리고 싶어요. 모기도 없고. 여름 좋아요. 추운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모조모에서 얘기했던 것 같다. 100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자, 다음 6번.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풀까요? 서로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태용쌤은 운동하실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요? 러닝? 아닙니다. 산책? 네, 산책. 맞은 걸로 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마음대로. 디드님은 네. 낮잠? 잠? 오, 잠 맞아요. 잠. 오 예스. 기억나시는 거예요? 네. 찍은 것 같은데. 자, 2개 남았습니다. 두 개 하겠습니다. 2개. 서로가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은 뭔지. 에? 물건? 네, 좀 이거 샀다 할 만한 거. 뭐 음식 이런 거 말고. 배송 안 온 것도 포함이에요? 뭔데요? 태용 쌤이 네. 네. 배송 안 온 것도? 네. 있긴 있어요. 네. 태용 쌤은 뭔가 음향 장비 사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뭐 사셨어요? 틀린 거죠 그러면. 네네. 저 티셔츠. 네, 갖고 싶은 티셔츠를 샀습니다. 침착맨 티셔츠 사셨나? 아니요, 좀 달라요. 저는 뭘까요? 어차피 모르시니까 그냥. 잠시만요. 뭐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곱슬머리용 샴푸? 아니에요. 수영복 샀어요. 수영 이제 다니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하나.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뭘 가장 먼저 할까요? 이제 그러면 그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돈을 딱 이제 그대로 받았을 때, 네, 딱 1등 돈이 딱 생겼을 때, 돈이 다 들어왔을 때. 일단 내가 뭘 할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맞네. 전 요즘 생각하는 거 있어요. 스튜디오 사기? 아까 뭐요? 집 살 거예요. 저는요. 어려운데. 되게 또 엄청 길 것 같아요.
막 절대 아무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그 통장에 저축해가지고 뭔가 그 사업을 위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쓸 거다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금한다. 틀렸습니다. 일단은 틀렸습니다. 뭐예요? 저도 집 사기. 아 네. 스튜디오 기능이 있는 집 사기. 맞아. 있으면 공간을 갖고 싶죠. 네, 네. 저도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공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맞췄어요. 전 5개 맞췄고요. 네. 태용 쌤은 3개 아. 맞췄습니다. 거의 8문제 중에 네. 태용 쌤 30점, 저는 50점. 이제 앞으로 더 알아가서 좋은 관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오늘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요모조모 얘기해봤고요. 다음 달 주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다음 달 주제는 요리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즘 좀 요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요리 자주 해먹는지, 뭐 제일 잘하는 요리 뭔지 그런 요리에 대해서 또 요모조모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